원래 있던 기능인데요. 티머니에 비해서 설정하는 것이 정말 간편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9와 워치 울트라 2 사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설정 2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갤럭시 워치 9가 벌써 9세대까지 출시가 되었지만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다음 기변할 때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설정들도 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고인물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셔도 되고요.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시계 페이스입니다. 먼저 이 시계 화면을 변경하고 꾸미기를 워치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시계 화면을 길게 눌러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시계 화면을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꾸미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스타일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과 또한 이 저조도 모드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웨어러블 앱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홈에서 시계를 터치하면 시계 화면을 바로 여기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이 울트라 퍼포먼스를 스마트폰에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류가 있거든요. 이건 빨리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워치에서는 스타일이나 색상, 저조도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컴플리케이션 밖에 안 뜨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된 이 컴플리케이션도 볼 수 없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시계 페이스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스타일이 설정이 끝나면 컴플리케이션에서 별도로 내가 원하는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워치 9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 시계에 이제 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워치 9에서도 워치 울트라처럼 이 야간 모드까지는 아니라도 이 저조도 모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계 페이스 화면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클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포티 클래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저조도 이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선택을 하시면 저조도 모드가 지원되는 시계 페이스를 이렇게 한눈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보다 시계 페이스를 찾아내는 것이 더 편리해졌고요. 이 하단의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이 시계 페이스를 바로 고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꾸미기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배경 색깔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조도 모드도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바로 켤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하면 이 저조도 모드가 워치 9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앱스 화면 설정입니다.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이렇게 앱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워치에서도 순서를 변경할 수 있지만 뭐 다른 것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웨어러블 앱에서 해볼게요. 웨어러블 앱도 동일하거든요. 여기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앱을 길게 눌러서 순서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폴더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색상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맨 상단에 보면 이 추천 앱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AI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을 최상단으로 올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워치에서도 이렇게 보면 네, 위쪽에서 바로 추천 앱을 볼 수 있고 방금 제가 만든 이 폴더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약 이런 기능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맨 상단에 있는 이 사용 패턴에 따라 추천 앱 표시를 꺼주시면 됩니다. 바로 워치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일 꾸미기입니다. 웨어러블 홈에서 이 타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지금 현재 3가지 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추천에서는 이 타일에 들어있는 항목에 맞게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 형태와 타원형 중에 골라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이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면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다만 아직 타사 앱들은 새로운 타일 형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예전처럼 별도의 원형 타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나우바입니다. 갤럭시 워치용 나우바는 타이머나 운동 중인 경우에 이 시계 페이스 아래에 이런 식으로 나우바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먼저 워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우바 스타일로 들어가서 미디어 컨트롤을 눌러서 아이콘과 텍스트를 동시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우바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우바로 눌러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나침판이 추가되어서 경로 추적을 할 때 나우바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AOD 화면에서는 그냥 아이콘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로 미디어 컨트롤 자동 실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음악을 들으면 워치의 컨트롤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스마트폰이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어를 하면 되지만 스마트폰이 멀리 있을 때는 워치로 다음 곡을 눌러서 제어를 하면 정말 편하겠죠.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갤럭시 웨어러블에서 워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미디어 컨트롤 자동 실행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워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켜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작은 물론 볼륨 조절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이 기능이 불편한 분들은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 알림 설정입니다. 워치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하게 알림 받기 기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워치에서는 알림이 오지 않고요.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을 때는 워치에만 알림이 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것도 싫다는 분들은 스마트폰과 워치에서 모두 알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두 기기에서 함께 알림 받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앱 알림에서는 내가 알림을 받고 싶은 앱만 별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 설정에서는 알림 받으면 이 화면 켜기 기능과 알림 읽어주기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거든요. 만약 이 필요하신 분들은 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네, 이제 워치도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최적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워치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켜게 되면 90%까지 도달하면 충전을 멈추고 85%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킥버튼 설정입니다. 워치 울트라 2의 이 최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기기를 최초로 구매해서 킥버튼을 누르면 기본 설정이 이 삼성 헬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워치 설정에서 버튼 및 제스처로 들어가서 동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7가지 기능 중에 고르면 되고요. 이번에 이 나침판과 수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각 기능별로 느낌표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보면 사용법도 나오죠. 네, 일단 저는 카메라 컨트롤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사용법도 나오고요. 확인을 하고 네, 여기서 이 킥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바로 이 스마트폰의 화면도 켜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위로 올려서 보면 플래시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영상도 선택해서 촬영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워치에서 만약 앱을 닫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워치 9에서는 이 홈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2번 누르기 기능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퀵 버튼처럼 뭐 조작은 안 되고요. 네, 9번째로 수면 설정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삼성 헬스에서 상단에 보면 요 수면 탭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수면 점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측에 이 더보기를 눌러서 취침 시간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목표 시간 설정을 하시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취침 시간 알림을 2시간 전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 수면 코칭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시면 수면 코칭도 별도로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평일 수면에서 하루가 모자라서 지금 아직 코칭은 못 받고 있는데요. 이 게이지를 모두 채우면 수면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칭을 받으면 이렇게 동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보기를 또 눌러서 여기 상세 측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혈중산소, 코골이 감지, 피부 온도, 그리고 수면 시간 추정치까지 모두 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 코골이 감지 같은 경우는 한 번만을 선택을 하시면 그날 수면 중에 충전을 하지 않아도 코골이를 계속 감지를 해 줍니다. 대신 이제 매일 코골이 감지를 켜주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고요. 네, 코골이가 감지가 되면 여기 수면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코골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치 설정에서 헬스로 들어가서 수면 중 피부 온도로 주기 예측도 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도 예측해 주거든요. 당연히 수면 중에 체온도 측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최종 당화 산물 지수도 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번째로 수면 무호흡 기능입니다. 워치로 수면 무호흡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문제는 이 수면 호흡 기능을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삼성 헬스 모니터링 앱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면 이 맨 좌측 탭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간단하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두 끝나면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 기능이 꺼져 있는데요. ON으로 변경을 하려면 이 하단에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러면 켜지고요. 2일 동안 수면을 하게 되면 이 수면 무호흡 징후를 알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록 보기를 눌러서 보면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한번 측정을 하게 되면 설정이 꺼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11번째로 마음 챙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삼성 헬스에서 상단에 이 마음 챙김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마음 챙김에 보면 이 기분 기록도 있고요. 호흡 운동 그리고 명상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기분 기록에서는 오늘의 기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현재 어떻게 기쁘냐 이런 키워드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희망적인, 자신 있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러서 현재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건강, 수면, 음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호흡 운동도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고요. 여기서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우측에 보면 요 설정이 또 있거든요. 네, 여기서 목표 시간도 설정을 별도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명상인데요. 이 명상을 비롯해서 수면 스토리나 음악도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많아서 꼭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도 좋지만 삼성 헬스는 무료로 사용해도 이 화면을 끈 상태에서도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시간을 맞춰놓고 잠들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아서 명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로 수심 측정 기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워치 울트라 2에도 수심 측정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워치에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물방울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수심 측정 앱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워치 설정에서 유용화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빙 시 자동 실행을 눌러서 수심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이 다이빙 앱 실행 시점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현재는 이 수심 측정 앱만 사용 가능하고요. 다이빙 앱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다이빙 앱이 기존에는 애플워치 울트라와 가민 같은 특정 스마트워치에서만 되던 것이었는데요. 이제 삼성의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운동 경로입니다. 이 운동 경로가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원래 되던 기능인데요. 워치 울트라 2에서는 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죠. 내가 운동하고 싶은 코스를 선택해서 여기 우측 상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경로 저장이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해당 경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최저 고도와 그리고 최고 고도도 볼 수 있고요. 오르막과 내리막의 이 상세 정보도 별도로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역방향 경로도 또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 경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워치와 폰에서 시작할 것인지를 이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워치에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워치에도 지도가 나타나고요. 밑으로 내리면 전체 고도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화면밖에 못 보는데요. 경로 저장을 하고 하면 전체적인 고도와 그리고 지도까지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계속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워치 9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경로 추가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워치에서는 안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워치에서는 심박수 측정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요. 심박수 측정만 되고 경로나 다른 기능은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신체 체력 지수입니다. 원 UI 워치 9.0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고요. 이 항목은 체성분,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유연성, 근력을 바탕으로 체력 지표를 조정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이 관심사를 눌러서 보면 포커스에서 전반적인 체력 향상과 특정 영역 향상에 집중 둘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체 체력 지수가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특정 영역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체력 향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적인 것이고 선수들이나 하는 것이겠죠. 일반인들이 특정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달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달리기에 맞는 주간 미션이라는 것도 이렇게 부여를 해 줍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연성은 넘어섰기 때문에 근력과 심폐지구력 운동 그리고 근지구력 운동을 이렇게 자동으로 시간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관련 운동 영상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영상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운동 시작을 눌러서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 워치에서도 이렇게 뜨거든요. 이 심박수 측정과 칼로리 소모를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운동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아서 제가 조금 놀랐고요. 이 삼성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워치를 구매를 하셨다면 이런 기능을 바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체성분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체성분을 측정하려면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또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일 동안 걸음 수가 기록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신체 체력 지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째로 1일 유산소 부하입니다. 이 항목도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인데요. 이 항목은 심박수를 바탕으로 하루 부하량을 측정해 주는데요. 우측 더보기에서 이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4가지 중에 골라서 나에게 맞는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이 건강으로 하면 중강도 운동을 조금만
하면 과부하로 표시가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과부하로 표시가 되고요. 이게 선택하는 목표에 따라서 표시되는 그래프의 길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력 향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째로 심장 건강 점수입니다. 이 항목도 이번에 새롭게 생긴 항목이고요. 이 항목은 수면, 준고강도 활동, 그리고 혈관 스트레스, BMI 지수를 바탕으로 심장 건강 점수를 매일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혈관 스트레스는 바로 측정이 안 되고요. 이 워치를 착용하고 한 3일 동안 수면을 취해야 측정을 할 수 있고요. 17번째로 불규칙 심장 리듬입니다. 이 기능은 워치에서 심박수 측정을 하다가 심방세동의 가능성이 있는 불규칙 심장 리듬이 감지되면 알림으로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그때 이 사용자는 워치에서 ECG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최초의 워치를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ECG 타일에서 설정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최초로 ECG 측정을 해서 동리듬이 나오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을 모두 보면 마침내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켜기가 나옵니다. 켜기를 누르면 이렇게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기능을 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심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설정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로 청력 모니터링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워치를 최초에 연결했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안 되거든요. 워치에서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동되어서 ON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큰소리 알림 기준 데시벨도 설정할 수 있고 1일 기준 초과 알림도 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기준값을 초과하면 알림으로 알려주고 매일 그래프로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주거든요. 이 기능은 현재 워치 울트라 2와 워치 9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형 워치들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번째로 워치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워치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삼성 뮤직 말고 유튜브 뮤직으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먼저 앱스 화면에서 유튜브 뮤직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다운을 받아서 들을 수 있어서 블루투스 버전도 스마트폰 없이 밖에서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유튜브 뮤직은 앱스 화면에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없다면 이 워치 설정에서 맨 하단에 스토어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악을 다운받아서 바로 들으면 됩니다. 물론 이 갤럭시 버즈를 연결해서 들어도 되고요. 20번째로 콘텐츠 관리입니다. 요즘은 이 파일로 음악을 듣는 분들보다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이 음질 때문에 파일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이 블루투스 모델로 스마트폰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능밖에 없다고 봅니다. 먼저 워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콘텐츠 관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번에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설정하는 게. 음악에서 여기 워치에 있는 곡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워치에 추가라고 있거든요. 네, 이걸 눌러서 그러면 바로 안 되고요. 여기 필수 권한 허용한 후에 다시 해보세요 라고 뜨죠. 알림에서 곡 추가를 눌러서 권한 보기, 여기서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곡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 2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전송 속도도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워치에 있는 곡에서 제가 방금 선택한 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과연 들어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웹스 화면에서 삼성 뮤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방금 제가 추가한 곡이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한번 켜볼게요. 워치 스피커로 선택을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소리는 안 켤게요. 지금 저작권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갤럭시 버즈도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새 기기와 페어링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버즈 프로를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버즈 4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고음질로 스마트폰 없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9도 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21번째로 제스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워치 설정에서 버튼 및 제스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손목 올려 말하기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눌러서 보면 사용 중으로 하시고요. 여기서 하단에 AI 어시스턴트를 선택해서 이제 제미나이로 할 거냐, 빅스비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목 올려서 바로 말을 하면 검색이나 워치 조작도 할 수 있고요. 뭐 실제로 제가 계속 해봤는데요. 말을 알아듣는 인식률은 좋은데 제스처 인식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했고요. 그리고 이 두 번 맞대기와 흔들기 기능을 눌러서 보면 기능별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시계 화면과 음악 및 미디어 재생 제어는 엄지와 검지 두 번 맞대기에 해당하는 기능이고요. 이 알림과 캘린더 알림 그리고 리마인더 알림은 흔들기 기능에 해당을 합니다. 추가로 이 전화 거절도 흔들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크는 특정 동작이나 앱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전반적인 인식률이 괜찮은 편이어서 뭐 양손에 뭘 들고 있을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22번째로 티머니입니다. 워치 울트라 2에서 티머니 앱을 초기 설정 때 미리 제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티머니 갤럭시 워치를 다운받아 주시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티머니를 설치하면 스마트폰과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티머니 갤럭시 워치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등 설정을 마무리해 주시면 워치에서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혹시 워치 설정에서 NFC 기능이 꺼져 있다면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을 켜고 끄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저처럼 타일로 등록해 주면 되는데요. 이 티머니 타일을 맨 앞에 등록해 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하겠죠. 또한 이 티머니는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번째로 삼성 월렛 교통카드입니다. 워치 울트라 2와 워치 9에도 삼성페이가 탑재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쉬울 겁니다. 그래도 NFC를 이용해서 교통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원래 있던 기능인데요. 티머니에 비해서 설정하는 것이 정말 간편하거든요. 그냥 이 워치 앱스 화면에서 삼성 월렛 교통카드 앱을 켜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시작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약간의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불, 선불, 폰결제 세 가지 결제 방식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후불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스마트폰 삼성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모두 나오죠.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등록된 카드이기 때문에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승인이 되고요. 후불이어서 사용해야 결제가 되는 것이라서 안심하고 승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워치에 교통카드 추가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 소득 공제 신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워치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삼성 월렛 교통카드를 불러오거든요. 티머니도 편리하지만 이 삼성 월렛 교통카드도 정말 편리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AOD 화면에서도 뒤로 가기 버튼만 길게 눌러도 바로 불러오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이 티머니가 오류가 나서 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삼성페이 교통카드 추천드립니다. 24번째로 삼성 파인드 기능입니다. 웨어러블에서 워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 워치 찾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워치 울트라 2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 멀어지면 알림 받기는 꼭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알림이 불필요한 곳을 별도로 또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가족 구성원 추가도 있으니까요. 내 워치에 이 워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이 멀어지면 알림 받기 기능은 꼭 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치가 새롭게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새롭게 들어간 기능들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새롭게 워치 9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정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형 워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 9와 워치 울트라 2 사자마자 해야 하는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